2065년입니다. 여러분은 달의 먼지 나는 표면 위에 서서 지역의 에너지망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최신 태양 전지판을 작업하고 있어요. 갑자기 표면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월진인가요? 아니면 달에서 태어난 10대들이 또 파티를 하는 건가요? 여러분은 지구를 올려다봅니다. 너무 익숙해서 이젠 거의 눈치채지도 못하는데 지금은 달라 보여요. 그 이유를 알아내는데 몇 분이 걸립니다. 지구가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황하기 시작해요. 지구가 멀어지고 있어요. 땅이 다시 흔들리고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달이 움직이는 거예요. 달은 궤도를 벗어나 깊은 우주로 향하고 있어요. 목적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아주 오랫동안 그래왔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하루의 길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달은 완전히 멀어지고 지구 바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탐구하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모든 상황을 고려해보죠. 달은 45억 1천만 년 동안 우리 주변을 맴돌아왔어요. 달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주요 이론은 큰 물체가 어린 지구에 충돌하면서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초기 태양계는 혼란스러운 장소였어요. 많은 행성체들이 만들어졌지만 다 행성이 되지는 않았죠. 이 천체들 중에서 화성만큼 큰 물체가 지구와 충돌하여 지각의 거대한 덩어리를 떼어내서 우주로 내던졌습니다. 중력이 이 분리된 요소들을 함께 묶었어요. 이것은 왜 달이 우리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가벼운 입자로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줍니다. 수억 년 후 우리는 달과 함께 있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달은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조석 운동이에요. 달이 지구에 가하는 중력, 즉 조석력은 조수를 만들어요. 이 힘은 달과 가장 가까운 지구 표면의 모든 물이 한쪽으로 부풀어 오르게 만들죠.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구의 꼭대기와 바닥에서 밀어내면서 동시에 옆면은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지구 또한 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건 잠시 후에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달은 생각처럼 우리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하지 않나 봐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어요. 달은 주기에 따라 작거나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구의 4분의 1, 27% 크기입니다. 달 궤도의 지름은 거의 76만 8천 킬로미터지만 이 지름은 매년 3.8cm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3.8cm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달과의 관계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두 천체 모두 조석 고정된 상태예요. 우리는 항상 달의 같은 면을 보도록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다른 반쪽은 종종 달의 어두운 면이라고 일컬어지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달이 지구 궤도를 돌면서 다른 부분이 시간에 따라 햇빛 혹은 어둠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빛의 변화가 달이 다양한 단계를 거치게 만들어요. 조석력은 바다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는 물보다 구조가 더 단단하기 때문에 지구의 지각과 같은 더 단단한 물질에 대해서는 조수는 훨씬 더 작은 영향을 끼쳐요. 조석력은 상호 의존적이에요. 지구의 중력장도 달 자체에 조석력을 미칩니다. 하지만 액체의 움직임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작지만 여전히 존재해요. 이러한 조수의 상호작용은 매우 복잡해요.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마찰이나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처럼 두 물체의 내부는 이러한 조석력에 의해 가열됩니다. 예를 들어 목성과 목성의 달 이오를 생각해보세요. 거대한 행성의 조석력은 매우 커서 고체인 이오의 표면은 자전주기마다 수백 미터씩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생성된 열은 이오의 내부가 용융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오의 표면은 활화산으로 덮여 있어요. 태양계에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곳 중 하나죠. 더위에도 불구하고 절대 여름 휴가를 가족과 함께 보낼 만한 곳은 아니에요. 지구로 돌아갈게요. 우리 행성은 24시간마다 한 번씩 자전합니다. 달은 27.3일 만에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돌아요.
지구의 조석으로 부풀어 오른 부분이 실제로 달의 속도를 높입니다. 지구는 궤도에서 달을 앞으로 끌어당겨요. 다시 말해서 달의 궤도 반경을 증가시키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달은 지구의 조석 부풀어 오름을 뒤로 당기고 지구의 자전 속도는 아주 조금이지만 느려집니다. 아주 조금이요. 지금부터 100년 후 지구에서의 하루는 지금보다 2밀리초 더 길어질 거예요. 말 그대로 눈 깜빡할 사이만큼요. 게다가 지구가 더 크기 때문에 중력은 더 강해서 달의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의 궤도는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3.8cm라는 수치가 나오게 됐어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수십억 년 후로 가볼게요. 달의 궤도가 너무 커져서 달은 더 이상 지구와 함께 있지 않아요. 영원히요. 지구의 바다는 어떻게 될까요? 짐작했겠지만 조수가 멈출 거예요. 보트 여행을 하기에 매우 잔잔한 바다가 될 거예요. 500억 년 후에 인간이 남아있다면요. 그 전에 조석 고정으로 인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지구는 영원히 달을 마주보고 있을 만큼 충분히 느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 그것은 달이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전을 멈춘다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세요. 지구 한쪽은 항상 어둠 속에 있고 다른 한쪽은 항상 빛 속에 있을 거예요. 그것은 계절과 자연생활의 대혼란을 일으킬 겁니다. 극적인 것처럼 들리고 조수의 손실은 중요한 현상이 되겠지만 그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심각한 다른 사건들이 있어요. 그 시간의 10분의 1인 50억 년 안에 태양은 달과 지구를 모두 삼켜버릴 거예요. 네, 태양은 태양계가 경험한 적이 없는 대규모의 파티를 열 거예요. 모두들 초대받게 되겠죠. 태양은 중심 핵에 있는 수소를 계속 태워 헬륨으로 만들고 있어요. 현재 태양은 수명의 대략 거의 절반에 다다랐어요. 막바지에 다다르면 중심 핵의 수소가 고갈될 거예요. 태양은 궁극적으로 적색 거성이 될 것입니다. 태양의 표면은 화성에 닿을 것이라고 예측돼요. 그때 바로 중력이 작용해요. 지구는 이 새로운 태양으로 끌려가서 분해될 거예요. 태양은 10억 년마다 10%씩 밝아지고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기 훨씬 전에 열로 인해 지구의 모든 얼음이 녹고 거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튀겨졌을 거예요. 모든 바다도 말라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아직 50억 년의 수명이 더 남았지만 지구 위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사실 10억 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요약하자면 달은 지구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조수 작용이 멈추기 훨씬 전에 태양이 달과 지구를 모두 처치해버릴 거예요. 그 뜨거운 주제에서 벗어나서 형제 같은 달과 지구의 관계로 돌아갈게요. 달이 지구와 달의 공전주기와 같은 자전주기를 갖는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억 년 동안 둘 사이의 조석 결합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자전주기를 늦추고 있어요. 결국 달의 자전주기와 일치할 것이고 정확하게 같아질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지구의 하루도 더 길어질 거예요. 매세기마다 2밀리초씩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수천 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지구와 달이 서로에게 많은 강력하고 유익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다행이에요. 마치 오래된 두 은하계 친구처럼 함께 어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